이 수행담을 보통 하면 과거에는 내가 왜 교당에 다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대체 교당에 다녀가지고 저한테 쌓인 게 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고승이 사실 공중부양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단에 올랐다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공중부양하는 걸 믿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내려가려고 이게 가장 간단히 끝내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만 답하고 내려갈 만큼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받은 질문, 예컨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박사님은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 하면서 또 이렇게 고민을 막 토로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관사님도 저만 보면 놀리죠. 일 안 하는 것 같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오늘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빙긋이 웃고 말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스스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일의 한 10%쯤 얘기를 해주고, 나보다 당신이 좀 낫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요. 그러니까 남이 겪는 일을 이렇게 자기보다 그러니까 좀 안 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가끔씩 위안을 줄 수 있을 만큼 저도 사실은 안팎으로 겪는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이가 이제 50, 60 이렇게 되면, 그리고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후년에 겪는 분들도 있지만 다들은 한번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사실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요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끝마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원장 취임한 지. 근데 그동안에 인사도 하고, 저희 조직은 교당하고 똑같이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보직 개수가 더 많아서 제가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교당하고 좀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개별 면담도 하고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뭘 했는데 결국은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개입을 하려다가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어줬더니 이제 대자보가 나붙고 공개 메일이 날라오고 그래서 애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당 다니면서 쌓은 공부심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원장님을 되게 물렁하게 봤는데,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봤는데 멘탈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급단체에서 와가지고 면담도 요구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교육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 고칠 수 있다고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의 이제 단점을 보기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제 재주를 좀 사서 쓰는 방식으로 일을 추스리고, 또 그런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속에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사실은 제 몫이 아니고 후임자한테 또 할 일을 남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남들한테 이제 평가를 듣고 그럴 때마다 교당에 사실은 어떤 귀찮은 일이 있으면 저도 오기가 싫을 때가 당연히 있죠. 다 팽개치고 이렇게 그 몰두한 생각에만 전념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당에는 나와서 교무님 말씀도 받들고 여러 도반님들 또
선지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나오는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심상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모르던 면을 또 보게 되고, 또 뭔가 사실은 제가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반대도 많이 이렇게 받았지만, 그래서 또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이 교당에서 와서 한 공부가 그동안에 큰 이제 알게 모르게 쌓인 공력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하기 힘들지만, 교당에 혹시 나오기 싫더라도 그냥 이 2년만큼은 끊지 않겠다 하고 다니시면 그런 공부심이 쌓이지 않을까, 저보다 젊은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500일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위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걸 느꼈는가 하면, 우리 목요일 우리 그 기도할 때 우리 시타원 진영씨님이 오산에 사시는데 아마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왕복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 6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요일 날 참석을 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역량으로 저도 기도를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기도의 큰 위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26일 봉불식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월 화요일 날 아침 6시 반경에 이제 교당에 와서 교무님하고 기도에 같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봉불식 이후에는 약간 꾀가 나서 2번 참석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만 참석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의 명단을 제가 읽는데, 기도의 명단 읽을 때도 보면 잡념이 들어오더라고요.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분은 굉장히 가족이 많으시네, 또는 이분은 굉장히 늦게 기도에 참여를 했네, 또는 이분은 내가 이제 권유를 해갖고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인데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독경을 할 때도 보면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이론상 서원문하고 딱 쳤는데 내 입에서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을 조금만 놓치면 이렇게 이제 망념이 들어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간절함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 청정한 마음이 기도의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고 정성이 있고 청정한 마음이 되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는 기도는 정공부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500일 기도하면서 얻은 수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심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생활화되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인이고 수행인이고
종교인인데 이런 수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비행기를 타든지 또는 기차를 타든지 간에 타시면 심고를 올리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심고를 올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심고와 기도의 기도장에서 보시면 언제 이렇게 심고를 올려야 될지 대종사님께서 이제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결정될 심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좀 힘들 때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면은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고 올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심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심고 기도장 마지막에 보면 정승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언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내가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로 이 기도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기도는 심과 기도는 우리가 꼭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는 그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에고를 내려놓으면 결국은 법신불 사원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행위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되고 법신불 사원님과 접속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면 우리가 은혜와 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일 기도를 저희들이 이제 한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저도 이 500일 기도 이렇게 긴 기도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 중에 특히 제가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귀절이 있었는데 어떤 귀절인가 하면 거룩한 불사의 과정에서 있어지는 크고 작은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하는 구절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일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은혜와 위력을 얻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500일 기도의 위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의 시몬송 우리가 기도식을 할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시몬송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몬송 이 시몬송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염원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감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을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기 109년에 전무 출신 서원을 세운 김성훈입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30살입니다.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을 했었습니다. 순간의 욕망과 눈앞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던 돈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흥청망청 낭비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형이 원불교에서 주관하는 대학 선방훈련에 참여해보는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귀찮고 돈도 들고 또 자기가 대학교 원불교 연합회 회장이어서 실적 때문에 나한테 권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형의 설득과 담당 교무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뜻깊은 경험이 될 거다라며 제가 선방에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속눈샘 치고 한번 다녀오자 하고 대학 선방에 입선했었습니다. 선방에서 108배와 좌선 연부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고 회화를 통해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외면하며 살았구나, 경계에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든 생각은 여태 미뤄왔던 군대를 먼저 다녀오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입대할 수 있었던 해병대로 지원했고 21개월간 김포에서 전차 탱크 조종수로 복무했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구타는 없었지만 선임들의 폭언과 각종 가혹행위에 경계에 당할 때 그것이 역경임을 알아채고 선방에서 배운 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특별한 사고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결심했었습니다. 이를 그만두고 1년 동안 공부와 운동을 하면서 재입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육군정보사령부 육상특수요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주 3일차에 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지옥주라는 것이 있는데 128시간 동안, 즉 5일 동안 무수면으로 산악행군을 하고 IBS 120kg짜리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변까지 뛰어가는 등 체력적으로 정신적인 한계를 시험하게 하는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받다가는 내가 불구가 되겠다 싶어서 퇴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패배감에 젖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운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표가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포원을 그때 실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춧가루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일 때쯤에 이성득 교무님이 상동교당에 부교무님으로 오시고 청년법회를 보면서 일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청년훈련, 어린이 신성의 훈련 도우미 청년 신성의 훈련에 참가하면서 출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대의 학창시절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기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선방훈련을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고 20대의 회상을 다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만 살던 하루살이 같은 방탕한 삶에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은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교법과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이론의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시는 교무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전무 출신 서원을 세워서 교무님이 돼서 나처럼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출가에 대한 발심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KB 캐피탈에서 1,6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훈련에서 예비교무님들의 출가 감상담을 들었을 때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었던 예비교무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출가하신 분, 한 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출가하신 분, 한 분은 러시아 분이셨는데 고려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시다가 출가하신 분 등등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고 교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존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가치가 있어서 전무 출신 서원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에 예비교무님들이 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좋은데 저는 머리도 그닥 좋은 편도 아니고 공부를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성의 훈련을 마치고 원래 일하던 고춧가루 공장을 그만두고 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전무 출신의 서원과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저울질하며 1년간 고민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출가를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다면 교무님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을 새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인간의 생로병사 중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의사로 한평생 살다가 65세 조금 이른 나이에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늙어가는 것과 병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개인이 타고난 건강과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이 많은 부자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의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늙어가고 병들어 죽음을 기다리겠지라는 두려움과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삶에서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공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 마음의 자유를 얻어 해탈을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등 여러 감정들이 출가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세도반 훈련에 가기 전까지 그동안 안 좋은 생활 패턴과 습관들을 고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한 달간 교당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교무님한테 교당에서 한 달 살고 세도반 훈련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들었을 때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차피 세도반 훈련을 나고 영산성악대학교에 입학하면 다 하게 될 텐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주 정도 살아보니, 교당에서 3주 정도 살아보니 저의 생각은 정말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금연하기, 독경무 남기하기. 그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원래 새벽 2시, 3시에 잤던 습관과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자선을 했습니다. 졸음은 쏟아지고 반가부잡은 다리는 저려서 감각이 없고 눈은 부릅뜨려고 해도 스스르륵 닫아지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고생을 하니 어느 정도 수면 패턴이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제가 금연한다고 하면은 꼭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어서 담배 생각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또 독경무는 새벽 자선할 때 한번
새벽 자선 끝나고 남아서 세도반 서원 정진 기도할 때 한 번, 하루에 총 2번씩 반복하니 시간 날 때 틈틈이 외우니 어느샌가 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교당에서 살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제가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얼굴빛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니 교당에서 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서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입니다. 행복의 첫걸음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건강해야 번 돈으로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가고 싶은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은 사유와 사막 8조의 공부를 열과 성을 다해 한다면 마음이 건강해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세도반 훈련을 마치고 학교 생활한 지 2주 차 마지막이 되는데 영산 성지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대종사님의 교법을 온전히 체화시켜 개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의 지도에 토달지 않고 완벽하게 순응하여서 반드시 진급하는 김성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